안녕하세요. 5월 22일 목요일 뉴스캐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손흥민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15년 만에 첫 우승 트로피를 들며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챔피언 등극을 이끌었습니다. 워싱턴 유대인 박물관 앞에서 이스라엘 커플이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트럼프의 초대형 감세 법안이 팁 면세 논란까지 불러오며 재정 충돌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농장주 학살설을 제기하며 남아공 대통령과 오벌 오피스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감세안 불안으로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AI 인재 전쟁 중입니다. $10,000,000 연봉에 과열된 채용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30년물은 5%를 돌파하며 재정 불안에 불을 붙였습니다. 트럼프가 푸틴은 전쟁 끝낼 생각이 없다고 언급하며 유럽과의 통화에서 중재 의지를 거둬들였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전기차 보조금과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을 폐지하며 바이든의 기후 정책을 전면 뒤집고 있습니다. 초가공식품 이제 소변과 혈액으로 섭취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식습관을 추적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축구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 무대 데뷔 15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상권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손흥민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주장 완장을 차고 결승전에 출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후반 22분 교체 투입된 손흥민은 남은 시간 동안 수비에 집중하며 팀의 승리를 지켜냈고 경기 종료 후에는 태극기를 두르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장으로서 가장 먼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정말 오랜만의 우승이죠? 맞습니다. 토트넘은 2008년 리그컵 이후 17년 만에 공식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유럽 대항전 우승은 무려 41년 만입니다. 이번 승리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직행 티켓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두 팀 모두 극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에 머물렀던 토트넘과 맨유가 결승에서 맞붙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는데요. 결국 존슨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낸 토트넘이 트로피를 차지했고 손흥민은 차범근 이후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든 두 번째 한국인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눈물은 정말 값진 우승의 무게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HTC 뉴스캐치 조상권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소속 젊은 커플이 박물관 행사 후 귀가 중 괴환의 총에 숨졌는데요. 김윤범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사건은 수요일 밤 수도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인 야론 리시킨스키와 사라린 밀그림은 박물관에서 열린 유대계 단체 행사에 참석한 직후 총격을 받았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 이스라엘 커뮤니티가 큰 충격에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리시킨스키는 정치부 리서치 어시스턴트였고 밀그림은 대사관의 사절단 방문을 주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만간 예루살렘에서 약혼식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대사관 측은 이제 웨딩드레스 대신 장례식으로 향하게 됐다고 눈물 섞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죠? 그렇습니다. 31세의 일라이어스 로드리게즈는 사건 직전 박물관 주변을 배회하다가 총격 후 건물 안으로 도주했고 보안 요원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혐오 범죄 가능성 아래 연방 테러 합동 수사팀과 함께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정치권 반응도 이어졌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증오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증오에 기반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최대한의 법 집행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희생자 가족과 이스라엘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른바 One Big Beautiful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분열과 재정 우려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요. 유미정 리포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이민 패키지 법안이 하원 통과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돌입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새벽까지 강경파와 중도파 사이의 이견을 조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설득에 나선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2.3조 달러 적자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보수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적자 부담이 결국 노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예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의회 예산국 CBO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메디케어 예산이 매년 최대 4%씩 총 4,900억 달러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령층과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시골 병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이 법안이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팁 면세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죠. 맞습니다. No Tax on Tips Act는 팁 노동자들의 연간 팁 소득 중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소득세 면제를 허용하는 법안인데요. 공화 민주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아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식당, 미용, 배달 등 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세금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연간 최대 150억 달러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큰 감세, 큰 지출, 그리고 큰 논란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군요. 하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백인 아프리카너 농장주들이 학살되고 있다며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회담 중 트럼프는 묘지처럼 보이는 영상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폭력 반대 시위 장면이었고 과거 아파르테이드 체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라마포사는 폭력은 백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트럼프는 백인 피해만을 부각했습니다. 이 회담은 양국 간 무역 재설정 목적이었으나 인종 이슈로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816.80포인트 하락한 41,860.44에 S&P 500 지수는 95.85포인트 내린 5,844.61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270.07포인트 떨어진 18,872.64에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 우려와 20년물 국채 입찰 부진으로 인한 국채 금리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74.83원으로 전일 종가 1393.72원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와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달러 강세가 지속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픈AI, 구글, xAI 등 세계 주요 AI 기업들이 슈퍼 인재 확보에 수천만 달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챗 GPT 열풍 이후 실리콘밸리에서는 인재 몸값이 프로 운동선수급으로 치솟았고 일부 연구원은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스타급 인재 한 명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도 직접 나서서 영입에 힘쓰는 가운데 금전보다 연구 기회를 중시하는 인재들도 많아 업계는 그야말로 전략적 체스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5%를 돌파하며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장기물 금리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이 10년간 2.5조 달러 재정 적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일본은 소비세 감세 논의에 적자 국채 확대 가능성이 커졌고, 영국은 트러스노믹스 이후 다시 채권 시장 불안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영향이 크지 않지만 추경 논의 본격화 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럽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푸틴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의 통화에서는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튿날엔 협상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중재 의지도 희미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이후 푸틴 대통령과 2시간 넘게 통화한 뒤 러시아 입장에 더 가까운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렘린은 이에 대해 트럼프가 푸틴에게 한 말은 아니지만 유럽과의 통화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감세 연장안과 예산 삭감안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이 줄줄이 폐지됩니다. 올해 말까지만 유효한 전기차 7,500달러 세제 혜택과 고효율 가전 구입 시 최대 14,000달러까지 제공되던 홈 에너지 효율 지원 플랜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31년 이후에는 완전 종료가 됩니다. 초가공식품 섭취량을 소변과 혈액 속 분자로 예측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가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미 국립암연구소의 에리카 러프트필드 박사팀은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백 개의 대사 산물을 분석한 결과 초가공식품의 섭취 수준과 일치하는 혈액, 소변 마커 60여 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부정확한 식사 기록 방식과 달리 과학적으로 섭취량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작은 기회로부터 종종 위대한 업적이 시작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작은 기회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